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또 그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경쟁력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경쟁력, 즉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런 어떤 시점에서 우리 직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쟁력이라는 요소에 저는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 왜 인간이라는 이제 주제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1순위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드는 요소다라고 하느냐면은 한 3가지 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 시간에 제가 다 언급을 잠깐 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내 노동 생산성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변곡점이 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져서 근로소득이 쭉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40 초중반이 지나면은 정점, 즉 변곡점이 오죠.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이 변곡점인데, 그 변곡점이 왔을 때 우리는 노동 생산성이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즉 돈을 잘 못 벌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혼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군가가 나의 노동 생산성을 대신해줘야 될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아닌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로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내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경쟁력이 진짜 갖추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공급 과잉의 시대, 지식과 정보와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기술이라는 요소만 놓고 봤을 때에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통한 남다른 체험, 그리고 그 남다른 체험을 통한 평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현상적 관점에서, 즉 인간의 육체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의 지적 노동은 인공지능이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놓고 보면, 기계와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 이걸 나누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은 차갑다, 인간은 따뜻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죠. 근데 기계와 인공지능은 똑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감정은 없죠. 오늘처럼 겨울비가 오는 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인공지능과 기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에서 역할을 한다, 인간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이 만나는 차가운 수많은 기계와 인공지능, 그 가운데 정말 감정이 살아있는 따뜻한 인간을 만났을 때 어떤 체험이 일어나고, 이 체험이 이 상대방에게, 이 소비자에게 어떤 걸 기억하게 할까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너무 뭐 거창한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더 깊숙이 또 더 크게 더 많은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하고, 기존에 내가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단순히 미용실에서 일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가는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변화해가는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남다른 체험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평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변화와 성장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조직 관리가 이제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죠.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심지어 검은 머리 짐승은 뭐 거두어 키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선입견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 자율성이 없다. 조금만 뭘 하면은 그냥 다른 미용실로 이직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비단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소하고 쓸데없는 갈등만 일으킨다 해서 뭐 별의별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에서 나오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잠시 하나 질문을 좀 드릴까요? 내가 그동안 만나서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경험치만 놓고, 나의 경험치만 놓고 인간에 대해서 전부를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쯤은 지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봐야 될 어떤 요소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995년에 미국에 얼 쇼리스라는 그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클레멘트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클레멘트 교육, 클레멘트 운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빈민가, 극빈층들이 사는 빈민가. 빈민가에 우리가 딱 미국의 빈민가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갱단들 막 총질하고 뭐 이런 것들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런 빈민가. 그 다음에 교도소의 흉악범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지역에서 이제 클레멘트 교육, 클레멘트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 쇼리스라는 분이 극빈층에 있는 그런 빈민가 내지는 노숙자들, 그 다음에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날 때부터 저런 태생이었느냐, 아니면 뭐 부모들이 저렇게 만들었냐, 스스로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좌우정 뭐 이런저런 뭐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갱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어떤 요인들은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뭘 하느냐 하니까 인문학 교육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빈민가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신앙송 대회를 할 텐데 이 신앙송 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해서 모여서 거기서 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해시키고 또 신앙송도 직접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죄수들한테 역사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역사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역사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좌우전 이런 일들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시를 낭송을 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우느냐 했더니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시를 낭송하면서 내 가슴이 이렇게 울컥하고 내 가슴도 보통 사람들처럼 시를 읽으니까 감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그게 나는 너무 막 이렇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분은 역사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서 살았구나. 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걸 했느냐, 자기가 실험했던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데이터화해서 뜻있는 이제 교수나 선생님들, 인문학자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클레멘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클레멘트 운동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인생을 실패하고 산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니까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려 있었지만 갱생해서 자립하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고, 교도소에서 흉악범이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지만은 출소 이후에 다시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 노숙자가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나의 경험치에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조금만 벗어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좀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또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들이 굉장히 세상에는 많습니다. 차츰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대적 상황이 됐든 전략적인 요소가 됐든 나의 어떤 근로소득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전제를 놓고 보고 이 직업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또 윤택하게 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고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역량, 자질이 갖춰져야 되고 또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내가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좀 깨트리고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을 좀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훨씬 더 멋지게, 크게 그리고 비전이 있는 쪽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간을 좀 더 들여다보고 깊이 이해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었네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 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곧이어서 제가 미용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분면을 매트릭스를 가지고 무엇을 갖추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구독 눌러 두셨다가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